총수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못 이긴다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 혼자만으로는 못 이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역할을 주라는 뜻이지 그게 이재명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도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굉장히 영리했어요. 이게 왼쪽이 불안하면 그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왼쪽이 불안하면 가게를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없다고요. 왼쪽에 강력한 경쟁자가 출연할 수 있는 마당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게임은 도덕적 평가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이기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서 다른 수단들을 선택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게임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호불호를 떠나서 빈집털이라는 표현은 그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건 남 걸 훔치러 가는 거잖아. 빈집털이는. 그게 아니라 빈집에 가구를 채워주러 가는 거야. 이재명을 평해달라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제 중심형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가치나 지향에서 현실의 과제를 끌어오는 연역적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고 거기서 과제를 도출해낸 다음에 바로 그 과제로 들어가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어서 그게 전통적으로 봐왔던 민주당의 리더들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과제 중심형 리더십이에요. 중도가 되게 힘든 자리예요. 중도는 언제 통합의 힘을 발휘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위력이 있을 때만 좌우를 통합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서 이제 중도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면 찢겨나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안철수의 중도가 극중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실력이 없고 그리고 대중의 신임을 못 받는 상태에서 그걸 표방하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찢어지거나. 근데 실력이 있는 이런 세력이 중도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면 좌우를 끌어당깁니다. 지금 저는 이제 평가를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도를 표방했다가 양쪽의 공격을 받아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중도를 표방했는데 양쪽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쪽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우측이 과연 있냐, 정치에서. 소위 진짜 보수라고 하는 게 있냐. 아니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거기 같이 몰려다니는 게 이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건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요. 그냥 오른쪽이 비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는 원래 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원래 좌파였는데 중도가 돼버렸더라. 세상이 바뀌어서 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최근에 경제 성장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우클릭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성장을 해야 분배도 하고 분배가 정상화돼야 성장도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보수 정권은 분배 문제를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좀 분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성장 얘기를 하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비중을 우리는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은 성장 얘기만 하니까 보수는 성장 얘기를 하는데 진보 또는 민주당은 분배 얘기만 하나? 이래서 마치 민주당은 분배, 보수 집단은 성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경제는 책까지 쓰신 분이잖아요. IMF 극복했잖아요. IT 강국 만들었잖아요. 문화 강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경제성장 정책을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도 우리는 민주 정치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FTA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욕먹어가면서 실제로 큰 일을 해냈거든요. 민주당은 성장 얘기를 균형을 맞춰왔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경제를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마이너스 성장하게 생겼는데 분배고 뭐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남아야 복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데 저쪽은 성장 얘기도 안 하고 맨날 그 발목만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저쪽이 보수 같지가 않아요. 우클릭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원래 제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요. 기존의 가치 있는 질서 또는 가치를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걸 보수라고 하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걸 우리는 보통 진보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지금 진보나 보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유럽 기준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좌파 또는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럼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냐? 아니 이런 보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실제는 보수의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지금 거의 전락해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 거의 비어가는 중인데 그럼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제 입장 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저는 실용이라고 생각하죠.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 가치를 버린다. 진보적 가치를 완전히 다 버린다. 그러지 않죠. 그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실용적인 측면에 두는 거죠. 성장을 지금은 더 중시해야 된다. 일단 성장하고 살아남아야 복지든 뭐든 있지 않냐.
보수 정당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굳이 따진다면 기본적으로는 중도 보수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테고 우리는 보통은 중도 진보라고 불러왔는데 우리는 진보의 역할도 제대로 사실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른쪽 다 비어 있는데 우리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그 역할도 우리의 몫이 되지 않겠냐. 돼야 된다. 저는 원래 평소 소신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입장, 위치는 저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실제로. 중도 좌파 또는 진보 이건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우리 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국민의힘이 보수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그 역할을 상당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을 대한민국만의 기준으로 보수 진보를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세계 공통의 예를 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대충 보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표현이 조금 뭐 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된 거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 상태로 그럼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꿨냐? 저는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죠. 진보적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 가치를 우리가 버리자는 얘기를 한 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고 과제는 많은데 지금은 성장 또는 보수적 안정적 가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회복과 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보수적 가치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정권을 교체한다는 쪽으로 힘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아까 35%가 나왔는데 네. 정권 연장 36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중도가 다 일로 가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국민의힘 지지층은 다 정권 교체 쪽으로. 여기 보시면 잘 모르면 1.8밖에 없어요. 네. 예, 이렇게 났다는 건 입장이 다 거의 정해졌다는 거니 이번 대선에. 그래서 중도 보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중도를 먹어야 하니까. 확실히 먹어야 돼. 네, 그 저희가 빈지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도 보수 빈지털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비우고 떠나버렸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 중에서 약간 극우적 목소리가 나오면 또 한쪽에서 아니다. 아무래도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돼. 혹은 이렇게 안정적인 보수적 방향에서 발언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지도부가 전부 다 오른쪽 끝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60대에서 49대 49.9 팽팽하거든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그만큼 60대에서 승부처가 60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70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권 교체가 높고 전체적인 비율은 3대 6입니다. 계속 네. 나오지만. 자, 그리고 이제 차기 대권 또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계속 40%대 있어요. 큰일이야.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리고 이번에 확인한 건 한동훈 대표가 더 꺼졌더라고.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책을 내긴 그러다 냈는데. 사진이 저기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직 사진이? 칸이 안 나와. 지금 넣어주려고 하는데 칸이 안 나와가지고. 이준석은 아예 사진이 없네요. 0.7이라. 이준석 의원도 자신이 뭘 하면 할수록 더 꺼지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전에 보수정당의 최초의 젊은 당대표 여기까지는 신선했는데 그 이후 당신이 대통령감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인식이 떠들면 강화된 떠들수록. 가운데 네.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그 CBS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CBS. 예, 그러면서 이게 심각했구나. 음. 김현정 쇼 관련해서 이준석.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페북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없어도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 의원이 지금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본인은 이렇게 해서 지난번 당대표 된 것처럼 급부상해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뭘 하면 할수록 대통령감은 전혀 아니구나만 자꾸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전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비호감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길게 논의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한동훈 어떻게? 한동훈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당선 가능성도 이제 내포된 그런 정당 후보 지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분들은 점점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런 그렇죠. 모양새고요. 눈에 띄는 건 아무튼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예상보다는 높아져서 국민의힘 쪽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당혹스럽겠죠. 그렇죠. 예.
기획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류들이.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이 밀어 올린 거거든. 그 국민의 오세훈 측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이재명 대표하고 그 가상대결을 한 명씩 붙이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더 후보가 가장 격차가 적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더 나와, 오세훈, 김문수가. 홍준표 이런 등등.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본선 경쟁력 있다, 중도 확장력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표에서 그게 드러나지가 않고 있거든. 그리고 중도라는 말을 그때 꺼내야 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선점해 버렸잖아. 근데 김문수 씨는 국힘당 당원 맞아요? 그 정강훈 씨하고 같이 자유통 예전에 그렇죠. 몇 년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자유통일당 아마 당원이었던 거예요. 맞다. 네. 지금은 장관이니까 아마 당적이 없죠. 장관은 별정직 상관이 장관은 상관이 없는데 정무직이랑 상관이 국힘당의 당적 획득을 했다는 뉴스를 내가 본 기억이 없거든. 아, 나도 그거를 이제 좀 있긴 있겠죠. 네, 조사를 설마 해야 했겠죠. 되겠네요. 뭔가 정리했겠죠. 최근에 떴으니까. 그거 만약에 당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이제 그 내심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예리한 그러면 부분은 이중 당적 보유 여부를 조사해봐야겠다. 김문수 1위가 국민의힘 극우화를 상징하는 지표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공장장은 김문수 장관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지하고 있어요. 한동훈 지지에서 바뀌었어요? 한동훈 지지 너무 힘이 안 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거 내가 한동훈 원래 안 된다 그랬잖아. 아, 난 너무 아쉬워. 그렇게 응원했는데. 책도 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총수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네. 한동훈 씨가 안 되는 거야. 한동훈 씨가 이번 탄핵에 기여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나처럼 얘기해 줘야 돼. 그 사람은 뭐 탄핵 찬성하고 뭐 계엄 해제한 거는 잘했지만 그 안 돼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해줘야 내가 김호준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렇지. 한동훈 안 돼. 난 아쉽네. 자, 하여튼 김문수 1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예. 그거 뭐 계속 쭉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힘이 없어도 지도부가 거리 아스팔트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경선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 건 완전 뭐 한 99.9%고요. 또 최종 후보로 당선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넷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렇죠. 그 중에 승자가 지금 기준으로 김문수가 될 확률이 더 높고. 네. 그럼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근데 둘은 조금 뭐 단일화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그건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탄핵, 계엄 뭐 이런 등등. 이렇게 되면 이준석 의원은 그 끝까지 고할 수밖에 고할 수 없어요. 예. 시너지가 안 나요. 그게 예, 합리적이에요. 단일화 시너지가 안 날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좋고요. 저쪽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안철수 의원은 또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표가 그렇게 안 나올 진짜입니까? 거예요. 예, 그렇다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안철수 의원, 구수의 정신이 널리 퍼지고 있어. 지금. 안철수 의원 뭐 하겠어요? 또 나오지. 그러면 또 떨어지면 습관성- 지방선거 또 나옵니까? 습관성 출마자인데. 자, 하여튼 뭐 답답합니다. 이쪽도 보면 이재명 대표 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있는데 걱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 걱정은 국민의힘한테 갖다 대면 될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그게 큰일 났어요. 아니고 네. 그 총수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못 이긴다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 혼자만으로는 못 이긴다고 말을 혼자만으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역할을 주라는 뜻이지 그게 이재명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재명 안 된다는 뜻도 있었고 또는 이재명을 그 심판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나가 있고 나가 민주당 있는 안에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지. 없지. 예. 나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우리도 근데 함께 그 해야 사람들하고 또 이길 수 합쳐야 있다. 된다니까. 나간 분들 중에 이재명 척결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합칠 수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시하고 하여튼 가야죠. 이제 뭐 이 민주 진보 진영 후보 2위 이하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지금 다 너무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 보수층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김문수 혹은 이재명, 오세훈 뭐 이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보다는 중도 보수의 영토를 장악하는 게 훨씬 실익이 있을 겁니다. 대선에서. 자, 굉장히 그리고 효과가 지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의제가 돼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하면은 중도 보수가 지금 연상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자체만으로도 중도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굉장히 영리했어요. 네. 이게 왼쪽이 불안하면 그 게임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왼쪽이 불안하면 가게를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네. 없다고요. 그렇죠.
왼쪽에 강력한 경쟁자가 출연할 수 있는 네네. 마당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게임은 도덕적 평가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이기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서 다른 수단들을 선택하는 네. 행동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임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호불호를 떠나서 맞습니다. 네. 빈집털이라는 표현은 그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러네. 말씀 그건 남 걸 듣고 훔치러 가는 거잖아. 빈집털이는. 그게 아니라 빈집에 가구를 채워주러 가는 거야. 그러네. 주장하겠습니다. 시작하시오. 그런 대결적이고 약탈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은 언어로 우리가 정치 비평을 자꾸 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빈집 채우기. 이재명 대표 가지고 뭐 그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소용이 없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어떤 논리로도 이재명 대표를 공박해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한민국 리더가 서야 국익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더 강고하게 만들었어요. 예. 예. 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돌파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재명 리더십을 흔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또 성남시 하면서 여러 성과를 냈던 부분을 뭐 보수층은 인정 안 하겠지만 중도층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MBC 그 시선 집중에 나가서 그 이재명을 평해 달라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제 중심형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가치나 지향에서 현실의 과제를 끌어오는 연역적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현실을 보고 거기서 맞아. 과제를 도출해낸 다음에 바로 그 과제로 들어가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어서 그게 전통적으로 봐왔던 민주당의 리더들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맞아. 이게 전형적인 과제 중심형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 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을 네. 저 이재명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공부 많이 해서 이론이 확실히 섰고 그 이론에 부합하는 현실이 뭐가 있지 찾고 이게 아니고 현실로부터 출발하니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해결법을 재빨리 내놓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져가지고 TV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 후보 간에 네. 그러면 이제 머릿속을 그려보면 이재명, 김문수 혹은 이재명, 오세훈 뭐 그런 과제 중심적인 어떤 의제가 던져졌을 때 뭐 누가 가장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고민한다면 중도층이 확실히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중도 보수 논쟁이 한참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거죠. 회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무지갯빛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봐요?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중도도 있는 거죠. 중도도 오로지 중간입니까?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시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색채가 완전히 제거된 오로지 보수만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보수적 정책만으로 구성이 되면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는 진보적 역할을 하고 또 진보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는 진보적 정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무능 거기다가 이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어요.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헌정 질서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진보적 사고겠지요. 그런데 이 헌정 질서를 국민이 합의한 최고의 질서, 헌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적 방식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정당이 그게 보수 정당 맞습니까? 합리적인 지켜야 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다를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에 동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고 본인들의 입지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저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정광훈 이중대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객관적 상황이 어려우니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중간에 와 있더라.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오른쪽에 가 있더라.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니까 야 우리 보수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난리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 보수라는 말 불쑥 꺼낸 건 아니다 하는 말 먼저 하고 싶고요. 예전에 동영상들이나 자료를 보면 일관되게 스스로를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합리적 보수라는 표현도 쓰고 했지만 그래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맞습니다. 과거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아까 자료도 나왔지만 이해찬 전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다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을 보수 정당 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왜 오늘날 같은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사실 한국의 보수 정당으로 일컬어졌던 국민의힘 쪽은 보수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4대 매국 정당이고 극우 파쇼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실 헌정 질서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파쇼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 집단이 기어 들어와서 오른쪽을 딱 차지한 거예요. 기어 들어가서.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넘어가요 요즘에. 네, 자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헌정 질서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밀리드가 걸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냥.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쫙 밀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인데 이 밀려가지고 진보 좌파처럼 한국 사회에서 오인된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항상 아니 뭐 억울할 것까지는 없어. 아니 뭐 좀 억울하죠. 정체성이 원래 상대적 진보라고는 할 수는 있죠. 네, 상대성은 있는데 모든 게 상대적 개념. 그렇죠. 네네. 유럽적 진보는 아니죠 또.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한국 정치 지형이 왜곡되면서 생긴 문제인데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좀 보고요. 사실상 진보냐 보수냐는 주관적으로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준이 1차적으로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쪽을 보통 진보라 그러고요.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쪽을 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아예 바꾸고 극복하려는 세력들 이쪽이 보통 진보가 됩니다. 서구도 그렇고요. 근데 민주당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죠. 자, 그런 점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지지 기반이 이제 다른데 지지 기반에 따라서 진보 보수를 보통 구분하는데 보수의 지지 기반은 보통 자본가예요. 지주나 기득권 세력. 그리고 진보의 지지 기반은 이제 반대되는 노동자, 농민 이런 쪽인데 민주당은 이 계급적 관점에서 지지 기반을 표시하지 않고 이제 부를 기준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요 자체가 보수라는 얘기입니다. 진보 정당들은 노동자, 농민 이런 식의 계급적 이 관점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싶고. 유난히 멘트들이 기신데. 네. 네, 마지막으로 예.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네.
본인이 꿈꾸는 미래,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소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진까지? 예. 원탁회의 이번에 발족했죠. 예. 여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미래예요. 여기에 국힘당은 없습니다. 이번에 국힘당은 내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반헌법 세력, 헌정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퇴출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럼 앞으로 한국에서 짜여질 정치판에는 내란 세력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뭐 조국 혁신당 정도가 저는 중도 보수 정당 내지는 보수 정당 역할을 하고 저기 나머지 분들이 진보가 되는 이러한 정치 구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저런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진보로 칭하면 저기 나머지 쪽 사람들은 극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한국 정치 질서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 정상적인 보수와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 구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언어부터 선점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보수라는 언어를 선점하는 전략을 잘 세웠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니 국힘에서 화를 내면 일단 잘하는 그리고 사실은 계속 그래왔던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뿐이에요. 도장 한 번 더 찍은 것뿐인데 네. 거기에 발칵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기 걸 뺏기는 것 같으니까. 뺏기지. 원래는 국힘당이 만세를 불러야 되잖아. 그렇죠. 와 만세! 드디어 민주당도 보수로 왔어. 그렇죠. 기꺼이 환영한다. 보수 월드로 온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네가 왜 보수야 이러면서 막 중도가 되게 힘든 자리예요. 아, 그렇죠. 중도라는 남기 게 어렵죠. 뭐 우리가 중용의 도 이래서 좋은 것 같지만 중도는 언제 통합의 힘을 발휘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위력이 있을 때만 좌우를 통합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서 이제 중도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면 찢겨 나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안철수의 중도가 이른바 극중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실력이 없고 그리고 대중의 신임을 못 받는 상태에서 그걸 표방하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찢어지거나. 극중주의. 근데 실력이 있는 세력이나 이런 세력이 중도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면 좌우를 끌어당깁니다. 지금 저는 이제 평가를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예. 예. 우리가 중도를 표방했다가 양쪽의 공격을 받아서 찢어지는 게 아니고 네. 중도를 표방했는데 양쪽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쪽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팩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